사실 이 트리마제라던가 아크로리버파크는 미분양이었던 단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아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나의 상황에 입각해서 부동산 지역을 맨날 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초반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최근 고민이 생겨서 유튜브 공부하다가 닥터부자빠님 강의에 빠져 공부 중인 불인입니다. 50대 초반이고 와이프와 둘이고 맞벌이 합니다.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소득은 세후 750만원입니다. 저축은 연 5천 정도, 대출은 없습니다. 현재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33평 자가를 소유 중에 있고 현재 시세는 9억 정도. 여기를 2019년에 매수를 했고요. 순자산은 현금이 4억 정도 더 있어서 총 한 13억에서 최대한 14억 정도입니다. 직장 생활은 앞으로 8년 정도 맞벌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만족하고 지내고 있으나 고민사항을 각각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건 뒤에 이제 판서로 하나하나 좀 적어보면서 같이 고민 상담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황을 실판에 한번 적어보고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이시고요. 맞벌이 부부시고 소득이 월에 세후로 750만 원이고 저축을 봤을 때 한 5천만 원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없어가지고 저축액이 이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출도 없고요. 자산을 한 가지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인덕원 역세권 쪽에 있는 인덕원 센트럴 이제 푸르지오입니다. 이 단지를 33평을 들고 계신 거고요. 여기 취득 시점이 2019년이니까 현재 시세가 9억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쭉 시세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 3억 정도의 시세차익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데 4억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은 순자산이 13억에서 14억이나 있는 가게 상황입니다.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처음에는 인덕원 주변에 갭 투자도 생각했으나 라는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갭 투자 질문 하셨는데 인덕원 일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덕원 일대. 인덕원 일대 현재 한 요 정도 현금을 가지고 혹은 전세를 주고 좀 많은 현금을 가지고 더해서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한 3개 정도 단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촌 더샵이 있고요. 물론 여기가 인덕원 역에서는 도보권에서는 살짝 멀긴 한데 평촌권에 속해 있고 신축급에 속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가장 많은 단지로 좀 평가가 되거든요. 그 두 번째 단지는 뭐냐면 엘센트로죠. 엘센트로. 이제 세 번째는 26년에 아마 입주를 할 텐데 퍼스비엘이 있을 겁니다. 평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시점이 많이 뒤에 있으니까 사실 이 3개 단지가 가장 시세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리딩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3개 지역을 보는 게 맞는데 현재 어떤 소득이나 이런 저축액 그리고 자산의 볼륨,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 인덕원 갭 투자를 굳이 우리가 이제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덕원 갭 투자 외에 이 정도로 더 좋은 지역을 충분히 가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인덕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미 인덕원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할 여러 가지 당위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첫 번째는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건데 가장 큰 고민이 가제올 뉴타운에 양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제 가제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가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주는 뭐 하는 거는 당연히 부모님 계시니까 거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투자성을 봤을 때 투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황 대비 투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한 3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덕원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가제올 루탄 외에도 더 좋은 지역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분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부동산 투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이제 나의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실은 대부분 뭐 결부시키려고 하잖아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부동산 지역을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결부시키지 않는 게 투자성을 더 높이고 자산을 좀 더 빨리 불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장의 위치, 구독자분 사연처럼 뭐 부모님의 집, 심지어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애인 집이 그쪽이어가지고 난 그쪽 부동산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의 상황과 부동산의 투자처는 이제 별개로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뭐 한강변에 있는 대표 단지인 뭐 트리마제라던가 아크로 리버파크가 시세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도 상당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트리마제라던가 아크로 리버파크는 미분양이었던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뭐 1억에서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전세를 낀다던가 뭐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아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나의 상황에 입각해서 부동산 지역을 맨날 보다 보니까, 내 소득은 예를 들어서 5천이니까 5천에 맞는 지역만 보고, 내 직장은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니까 수원만 바라보고 있고, 부모님 집이 저기니까 그 지역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사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나의 상황과 부동산을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거주는 하시되 투자는 좀 다른 쪽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신 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심한 불인이라서 도무지 방향성조차도 못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 역시도 노후 준비를 잘하고 싶습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결국엔 노후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자산을 많이 불려놓고요, 그 불린 자산을 가지고 거주도 해결하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연 읽어봤을 때 앞으로 맞벌이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이 8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산을 좀 많이 불려 놓으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쉬운 결정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가장 쉬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인덕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인덕원 센트럴 프루지오를 제가 시세를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시세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 정고점에는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즉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인덕원을 보유를 하고요, 뭐 얘를 전세를 주고, 우리 어차피 현금도 있잖아요. 가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앞으로 이제 내년 뭐 내후년 신축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제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이 신축이 될 아파트이니까 이 단지를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입주하셔서 인덕원이라고 하는 지역 3년 내에만 매도를 하시면 인덕원도 지금보다는 충분히 반등을 할 여지가 있고요. 가제울이라고 지역도 충분히 거점 지역 중에 하나죠. 수도권에서 충분히 거점 지역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신축이 귀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도 줄어들어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인덕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비과세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9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생기고, 이미 현금이 4억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13억의 볼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1급지를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급지를 들어가게 됐을 때 현재 이 순자산이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충분히 저는 2배 내외는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축액이라든가 순자산을 봤을 때는 인덕원 갭 투자를 굳이 이제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제울 루타운도 보면은 계속 이제 나의 상황과 부동산을 이제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요건 이제 끊어놓고 보시고요. 가제울 루타운은 거주의 대상지로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제 부모님하고 가까이 계셔야 되니까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고, 세 번째 방향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인덕원을 좀 보유를 한 상황에서 가제울 뉴타운에는 구축보다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서 일시적 1가구 주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요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2번의 선택지죠. 얘 인덕원을 비과세를 매도를 하고 4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1급지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의 선택지가 사실은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다양한 지역들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을 몇 개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